주한미군 방위비 4차 협상단이 들어왔는데도 왜 이렇게 조용할까요? 11월 18일 주한미군 분담금 협상 시 미국은 1시간도 안 돼 협상장을 박차고 나가며 한국은 미국이 만족할 만한 안을 가지고 나오지 않았다며 다시 만들어 오라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원칙만 내세우며 성의를 보이지 않는다면 주한미군을 철수시킬 수밖에 없다느니, 감축시키겠다느니, 무역 제재를 가하겠다느니 별의별 소리를 다 하는데 참, 게다가 일부 언론과 야당들은 미국과 등지면 안 되니 그들을 건드리면 안 되고 무역 제재를 받게 되면 우리나라 기업은 다 죽는다는 등 아직도 4대 근성에 나약해지는 소리를 해대고 일부는 성조기까지 흔들며 아부근성에 꼴값을 떨기도 했습니다. 정말 이들은 대한민국 국민이 맞기나 한 것입니까? Oh no! 미국에 뭐 이렇게 하라고 코치하는 것도 아니고 참 기가 막혀서 어이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무시해버렸습니다. 급한 건 우리가 아니라 미국이라는 거죠. 우리는 지금도 충분히 보조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갈 테면 가라는 식이고 떠나면 이참에 핵무기도 보유해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자 미 의회에서도 주한미군 철수는 절대 안 된다며 한미동맹은 너무나 중요하며 동맹국의 말도 안 되는 방위비 인상 요구로 동맹국을 무시하고 미국을 용병으로 전락시키는 트럼프의 정책을 경고하고 나섰으며 전 주한미군 사령관도 무리한 방위비 인상 요구는 미군 철수와 한국의 핵무기 개발을 부추기는 꼴밖에 되지 않는다고 비판한 것입니다. 더군다나 우크라이나 스캔들로 탄핵 위기에 몰린 트럼프는 설 자리를 잃게 될지도 모르는 위기에 처하게 된 거죠. 연내 타결이 안 되면 어차피 그들은 우선 우리의 지원 없이 그들의 자금으로 지출해야 할 것이고 줄줄이 협상해야 할 일본과 EU 등도 우리를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완전 황당하고 큰일이 났다 싶었나 보죠. 재협상을 하자고 들러붙어야 할 한국이 너무나 태연히 버티고 있고 주한미군 철수와 핵개발 및 보유를 외치고 있으니 참 기가 막힐 겁니다. 미 의회 하원에선 상세내역 제출하라 난리고 탄핵조사 결의안이 가결되고 발등에 불이 떨어진 트럼프는 어떻게든 마무리를 해야 할 텐데 결국 미국이 먼저 워싱턴에서 12월 3일, 4일 4차 협상을 열자고 제의해 온 것이었습니다. 한미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은 한미가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분담하기 위해 1991년부터 하고 있는 협정으로 한미 주둔군 지휘협정인 소파 협정의 제5조 1항은 미국은 한국 측의 부담을 과하지 않고 주한미군 유지에 따른 경비를 부담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한미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SMA는 소파의 예외적인 조치를 규정한 협정이며 미국과 SMA를 맺은 국가는 한국과 일본뿐입니다. 한국이 분담하는 금액은 주한미군에서 일하는 한국인 근로자의 인건비, 군사 건설 및 연합 방위 증강 사업 및 군수 지원비 등의 명목으로 사용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미 의회는 동맹국을 무시하며 무리한 인상 요구를 하는 미국 협상단에게 우리 협상단이 요구하는 것처럼 상세내역 서류 제출을 요구해 타당성을 검토하겠다고 하며 동맹국을 무시하는 터무니없는 인상은 안 된다고 경고하는 것이었습니다. 미국 협상단에서 요구하는 주한미군 인건비와 군무원 및 가족 지원 비용, 미군의 한반도 순환 배치 비용, 역의 훈련 비용 등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는 SMA에 해당이 없는 항목으로 전혀 말도 안 되는 요구인 것입니다. 상세 내역도 없이 무대뽀로 50억 불을 요구한 트럼프는 한국은 부자 나라이니 충분히 더 부담할 능력이 있다고 떠버리는 것은 미 의회에서 봐도 정말 너무 파렴치한 수준인 거죠. 더군다나 현재 부담분도 다 쓰지 못하고 1조 3,300억 원이나 남아있는 상태인데 말입니다. 정말 동맹국에서 방위비종 갈취에 얼마나 보탬이 되겠다고 세계 초강대국이 채통을 팔아먹으려 하는 것인지. Oh no! 취임 전부터 동맹국 안보 참여에 대해 정당한 대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신념으로 삼고
분담금 증액을 자신의 외교적 성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미 행정부가 강경한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풀이되며 우크라이나 스캔들로 인한 탄핵 위기와 대선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하여 발버둥 치고 있으나 우리는 SMA 틀 범위 내에서 논의돼야 한다는 기본적인 입장을 고수할 것이며 주한미군 인건비와 군무원 및 가족 지원 비용, 미군 순환 배치 비용이나 역외 훈련 비용 등 SMA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로 인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무조건 대한민국이 잘 사는 나라니까 이만큼 더 내라 하는 식의 강대국이라고 협박하여 갈취하려고 하는 것은 절대 안 된다는 것이죠. 안 그렇습니까? 미국이 무슨 협작군도 아니고. 아이고 추잡스럽게. 주한미군은 한반도의 전쟁 억제와 평화 유지를 위해 있는 것입니다. 용병장사나 하며 돈이나 뜯어내라고 주둔하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또한 예전처럼 대한민국만을 위해 있는 것도 아니라 동북아시아와 인도 태평양의 전략적 균형을 유지하고 중국이나 북한의 ICBM 발사 시 탐지 및 1차 저지선으로 미국의 전방위 방어기지로서의 역할이 더 커진 게 사실인 지금 세계 최고의 평택 미군 주둔기지의 건설 비용 108억 달러의 90%를 우리가 부담하여 건설하였고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만큼 더 이상의 무리한 요구는 우리를 화나게 만들 뿐이며 최악의 경우엔 미군을 철수시키고 북한의 핵과 맞서기 위해 핵무기 개발과 보유를 할 수 있음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한반도의 비핵화를 추구하기 위해서 안 하고 있다는 것을 말이죠. SMA는 한국 내 주둔하는 미군의 주둔비 중 일부를 한국이 지원해주는 차원이지 트럼프가 마음대로 주한미군의 용병장사나 하라고 있는 것이 아니란 걸 말입니다. 부자 나라이니까 무조건 더 내라. 이런 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워싱턴에서 4차 협상단이 들어왔지만 12월 20일경 한국에서 재협상을 한다는 외에는 별다른 게 없었습니다. 우리는 그냥 원칙을 고수하고 버티면 됩니다. 똥줄이 타는 미국은 재촉할 테지만 대한민국은 그런 호구가 아니라는 걸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방위비로 뜯어낼 꿈은 아예 버리고 딸랑대는 일본 아베에 가서 알아보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이슈 리뷰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